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도 부채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니 사방팔방 빚을 깔아놓고 다니. 자, 제가 예.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기. 네. 첫째, 가장 자랑하는 게 해극지입니다. 해극지. 한미 동맹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해극지를 지켜줄 것이냐? 트럼프는 이 해극지를 돈으로 사가라고 할 겁니다. 돈 내고 사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미국의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면 뺀다, 예. 사가, 예. 돈 내라고 할 것이고요. 예. 동맹 분담금을 6배 정도 늘릴 것이고요. 6배 분담금. 왜 지금 6배 늘린다는 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에 10조 정도 되는데 60조 가겠죠. 그다음에 미국이 여기서 훈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초청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예. 전폭기라든지 예. 폭격기가 옵니다. 예. 그럼 미국 예산으로 지금까지는 갑니다. 주둔 분담금은 여기 있는 주한 미군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예. 그러면 전략자산 한 번 오는데 한 1조씩 듭니다. 이걸 우리가 한테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라. 돈덩어리네요. 네, 다 내라고 할 것이고요. 예. 경제적으로는요. 예.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이 200조 정도로 해서 예. 배터리나 예. 반도체 공장을 지금 미국에 사실은 거의 많은 주에서 지금 한국 공사판입니다. 한국의 5대 기업이 예. 133조를 예. 투자했고 그중에 74조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74조나 집행이 돼요. 그런데 미국이 바이든이 지금 4년 동안 다 끌어모은 게 200조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가 133조 냈어요. 세상에. 그런데 다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보조금은 우리 제외됐잖아요. 예. 우린 못 받. 예. 바이든의 논리는 뭐냐? 빨리 지으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예. 트럼프는 뭐라 그랬냐면요. 예. 자기는 보조금 안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이거 하나도 못 받고 조금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윤석열 정부가 예. 투자를 전제로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미국하고는 그런 협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흔적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국익에 반하는 건지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김준영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명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지 갑자기 화가 나네요. 제가 그래서 방송 오기 전에요. 예. 다짐을 항상 하고 옵니다. 제가 예. 좀 욕이 나올까 봐. 예,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면 안 욕은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건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차분한 마음으로 예. 들었는데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격분을 하게 되네요. 하게 진행자인 되잖아요. 제가.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나라입니까? 윤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반도에서도 위기를 계속 부추기는 거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정부가 무슨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는 정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다가 선제 공격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네. 예. 사람들이 경제 포퓰리즘만 많이 알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풀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생 토론하면서 돈을 예. 푸는 것 같긴 예. 한데 예. 그것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보 포퓰리즘이거든요. 네. 경제가 누가 봐도 체감하기 힘드니까 경제 네. 포퓰리즘이 잘 안 먹힐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 안보 포퓰리즘을 하게 되는데 안보 예. 포퓰리즘이 뭐냐? 강한 정부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가짜 평화를 하고 네. 혼밥하고 퍼주기만 했다는 네. 이미지를 주고 예. 강하게 보이는.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독재자들이나 우파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장하고 네. 그다음에 강경 대치를 가서 이걸 적대적 공생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하고 예, 예. 아들 부시하고를 예. 적대적 공생이라. 맞아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예, 겁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 남북의 리더가 예. 서로의 존재감을 자기 국내 정치의 권력을 위해서 사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이 스스로 4.10 총선 직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더욱더 철통 같은 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치 그러면 진짜 전쟁 위기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요.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구산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해구산이 성립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지만 예. 북한이 미친 정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미국이 해구산으로 때릴 거니까 북한이 미치지 않아야 예.
못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해고산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이 비이성적 집단이면 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아니 우리가 핵을 개발해도 우리는 핵공격 당합니다. 왜? 네. 비이성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고산이 네. 성립하려면 북한은 이성적 집단이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판단을 끊임없이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추기 아닌데 요새는 보수 언론들도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걱정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칼럼이나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매우 심각하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힘에 의한 평화가 진짜 평화고 상대방의 선의,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평화론이 가짜 평화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흑백론만 작동하잖아요. 누가 진보 정부가 안보를 소홀히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국방비를 많이 사용했다고 저는 오히려 약한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진보 정부에도. 왜냐하면 상승작용을 일으키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기도 그렇죠. 근데 이 프레임은 뭐냐면 이게 안보를 할 때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도요. 제가 그러면 예. 우리 다 군축하고 무기 다 버리고 평화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는 억지력, 네. 그다음 군사력이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만나야 하고, 예. 중국하고 만나야 하고, 러시아하고 만나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란 말 싫으면 요새 예. 아니 통일부가 예. 금기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정부가 들고 예. 통일하고 평화입니다. 에? 보고서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 규정이에요. 통일부인데. 네. 통일부인데 통일이란 평화 두 단어를 쓰지 말고 금기어다. 통일부에 지원금을 하는 어떤 단체도 예. 이거 단어를 쓰면 안 줘요. 탈락합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쟁한다니까요. 교섭본부하고 평화하는 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 말씀 나온 길에 그거 좀 여쭤볼게요.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자 그분이 28일까지 근무하고 29일 0시로 의원면직 돼가지고 그날 아침에 네. 입당식을 해가지고 영입 인재로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예. 그 전에도 예.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본부 교섭본부를 하고 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 인물을 하던 이도훈 예. 본부장도 예. 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저쪽으로 선거 예. 캠프로 갔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아마 알았겠죠. 예. 여기 없어진다. 이 외교관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외교 한반도 평화본부 없어진다는 거 알았겠죠. 예. 그렇더라도 절차를 해서 다 했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걸 전격적으로 한반도 평화본부를 없애기 전에 자기가 옮겨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임자도 정하지 않고 간 이유는 이걸 알고 미리 알고 예. 자기 도망간 거죠. 근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없어지면 북핵 문제는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다룹니까? 여기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외교부의 차관급이 4사람입니다. 예. 1차관, 2차관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그리고 예. 한반도 평화본부장. 예. 이게 한 차관이 하나 없어집니다. 국장급으로 떨어지고요. 예. 이름을 뭐라고 바꿔놨다 그래요? 외교전략정보본부인데요. 네. 그 안에 원래 전략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국장급이었고요. 예. 거기에서 과를 등쳐서 늘어서 그러니까 격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합니다. 통일부 장관도 느닷없이 자유북진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이게 이승만 시대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왜 이명박 정부 때 네. 통일부를 없애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을 보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반대 서명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 이분은 네. 통일부를 약화시키게 간 통일부. 그러니까 지금 여가부도 마찬가지. 예. 뭘 장관이 가서 그 부서를 무력화시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고 없애려고 들어간. 통일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작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축소시켰냐? 예. 평화교섭하고 있는 예. 남북 대화, 네. 교류협력국을 예. 대폭 축소시킨 거.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가 지금 다 맥을 같이 하잖아요. 아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항구적 평화공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 3살 먹은 아이도 알아요. 예, 근데 지금 이 교류협력국 폐지하고 평화교섭본부 없애버리고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힘에 의한 평화. 네.
전문가가 말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다 제가 가장 많이 전화 받는 게 전쟁 나는 거냐 묻고요. 혹시 지금 자기 아들이 장성했는데 언제쯤 보내야 되겠냐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3년이 너무 길죠. 3년이 너무 길다. 그리고 제가 강연할 때 가장 잘 많이 묻는 게 혹시라도 3년 가서 예. 망친 외교를 복구 가능하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예. 왜냐하면 외교는 상대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채뿐만 아니라 실제 한러 관계나 한중 관계는 지금 완전 일촉즉발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계속 자극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혹시나 시간이 가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저 썰도 나오고 파병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이미 우회해서 포탄을 보내고 있고 네. 대통령이 가서 같은 편인 것처럼 생적사 사적생을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오히려 러시아가 이 외교 파탄을 안 내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네. 그 이유는 우리 이 외교 정책이 우리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러시아도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직접 들은 말입니다. 3년 동안 동결하겠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개선을 안 하겠지만 동결하겠다. 동결하겠다. 예. 그러나 진전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부가 더 자극하면 네. 지금 말한 이것도 유효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예.